자,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확산과 함께 임대료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생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엊그제죠. 저녁에 밤에 지메일, 유튜브 이런 게 그러니까 구글의 주요 서비스가 완전히 먹통이 돼서 굉장히 답답하게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구글 측에게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김대우의 경제일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문제, 저희가 어제도 잠시 살펴봤는데 오늘도 첫 번째 이슈로 등장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뜨거운 사안이고 또 찬반 논란도 뜨겁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동안에도 이 임대료가 높다, 낮다 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 화두였습니다마는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 하면서 그 피해자가 이 임차인들에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대통령께서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집합 금지되는 임차인들의 이 생계가 상당히 걱정된다. 왜 임차인들만 이렇게 고통을 받고 손해를 가장 많이 물어야 되는 게 참 안타깝게 뼈저리게 생각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예. 민주당에서도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 임차인들의 피해를 좀 덜어주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입법 제도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많은 또 국회의원들은 이미 법안까지 발의를 한 상태예요. 자, 이 문제를 둘러싸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게 사회적으로 가장 큰 뜨거운 감자로 지금 부각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임대료 문제가 논의 선상에 오른 건 맞는데 방법론을 두고서 이걸 민간에 맡겨야 한다, 아니다, 좀 의무적으로 강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크게 보면은 나뉘는 것 같은데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박사님께서는 보십니까? 예, 한 언론 기관이 리얼미터라는 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가 지금 나왔어요. 예.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여론조사에서 임대료를 인하해 줘야 된다. 코로나19 때문에 집합 금지, 집합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줘야 된다라는 얘기 무려 72.9%가 공감을 했습니다. 예. 거의 국민들의 4분의 3이 지금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자. 그래서 국민들의 컨센서스는 임대료가 많고 또 깎아줘야만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누가 부담을 해서 저 임차료를 깎아줄 것인가, 이 대목이거든요. 결국 방법론이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같은 조사, 그러니까 오마이뉴스와 리얼미티가 한 같은 조사에 임대료 인하를 또는 임대료를 일정 기간 못 받게 하는 이 정지를 어떻게 방법을 가동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인하하도록 법적 강제성을 또는 공권력을 동원해야 된다는 쪽이 39.8% 오른쪽입니다. 40% 정도 되네요. 예, 그리고 왼쪽은 49.3%,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여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자율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간 자율이라는 것은 임대인도 있을 것이고 임차인도 있을 것이고 제3자도 있을 것이란 말이죠. 결국은 국가 공권력이 나서는 것보다는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된다. 사실 이 협의가 겉으로는 상당히 민주적이고 바람직해 보입니다만은 예. 막상 들어가면 이해관계 조정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마찰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현재 임대료를 좀 낮춰주는 이른바 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실행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착한지 안 착한지 좀 주관적인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임대인이 앞장서서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대료 또는 임차료를 깎아주는 국민운동이 약 1년 전부터 지금 생겼습니다. 예. 원래 전라북도 전주의 한옥마을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스스로 깎아주면
그 깎아준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은 그 임대인이 낼 세금, 이를테면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이런 데에서 그 금액만큼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예. 낼 세금만큼을 깎아준 세금으로 탕감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대인은 착한 선한 일을 해서 좋은 것이고 예. 또 임차인은 깎아진 임대료만큼 자금 부담이 줄어들고 또 결과적으로 저 착한 임대인들에게는 세금 내야 될 세금에서 깎아준 세금이 줄어드니까 서로가 좋은 이런 케이스인데 예. 현재 이게 지난 4월 달부터 시작된 착한 임대인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지만은 4만 개 정도 간선에서 이제 정체가 돼 있어 더 이상 잘 늘어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 6월까지도 이것을 더 확대해서 착한 임대인 제도를 사회적인 운동으로 한번 승화시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과연 자발적으로 이제 정체 상태에 빠진 이 착한 임대인 추가 수요가 추가적으로 이 착한 임대인의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임대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예. 그런 면에서 착한 임대인 제도가 한계에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대인에게 다른 방향으로 또 지원을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임대인에게 더 이상 그 임대료를 높이지 말고 그리고 네. 지금 이미 약속해놨던 임대료도 좀 깎아주라라고 요구하게 되면 임대인들도 경제적 부담이 되고 그 임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적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임대료 문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데 저것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사적 계약 관계입니다. 저기에 과연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아예 임대인에게 착한 임대인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예. 이를테면 세금을 단순하게 세액 공제 50%가 아니라 전액을 깎아준다든지 또는 임대인의 다른 어떤 공과금을 깎아준다. 은행 융자 받아서 임대 사업하는 분도 있을 테니까 예. 그 이자를 깎아준다는 이런 파격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좀 더 확산시켜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박사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쨌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는 좀 한계치에 이른 것 같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을 좀 해줄 때가 왔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린 걸로 들리는데 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임대료 문제가 생겼을 때 특히 최근에 지금 이 임차인들의 부담이 정부의 공권력으로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공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자 그 과정에서 희생당하는 계층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예. 그 희생을 당하는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집중해서 주는 것이 1차적인 지원 방법이 될 것이고요. 이제 그에 또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임대인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고 예. 그 부담을 해주는 임대인에게는 정부가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또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지금 만약에 임차인들이 쓰러져서 돈을 갚지 못하면 금융부실로 될 테니까 그 금융 이자도 좀 탕감해주는 사회 전체의 협력적인 그런 어떤 손실 분담 체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여론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14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그 유튜브나 지메일 같은 구글 서비스들이 1시간 정도 먹통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좀 세계에 약간 이메일 같은 게 마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구글 측에서는 이제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밝혔는데 그 후에 이제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네, 구글 유튜브의 이 먹통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11월 딱 한 달 전에도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포털 앱들이 먹통이 됐다고 해서 보상해준 전례가 거의 없어요. 예. 이 구글이라든지 이런 IT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이 포털 서비스가 무료로 많이 나가고 있다. 기본 베이스가 무료다. 그러니까 무료로 쓰는 서비스에 무슨 우리가 배상을 하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또 예. 일부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유료의 경우에도 어떤 일시적인
서비스 차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계약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일방적이죠. 이제 그런 차에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 법이라는 게 12월 10일부터 작동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넷플릭스 법으로서 어느 정도 왜 사고가 생겼는지, 왜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책임을 묻는 그런 아주 낮은 단계지만 자료 제출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장치가 생겼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처음으로 넷플릭스 법에 따른 이 시정 조처,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렇게 넷플릭스법이 처음으로 구글에 적용이 됐다고 하면 뭐 실효성 문제도 있습니까? 강한 뭐 처벌이 된다든가. 예, 현재 지금 넷플릭스법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에 통과가 되고 시행이 12월 10일부터 된 것인데요. 이 예. 넷플릭스법은 정보통신 사업자나 그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각종 정보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그 독점적 어떤 IT 회사들이 정보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줬을 때 그것을 시정을 하고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서비스를 개선하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만약에 현재와 같은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넷플릭스법에 의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거의 유일한 게 자료 제공 요청입니다. 예.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느냐? 사실 그동안에는 먹통이 돼도 왜 먹통이 됐는지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일보한 거지만 그 이상의 단계, 이를테면 현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통신사업자 SK나 U+ 같은 회사는 4시간 이상 먹통이 되면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만은 유튜브 같은 그런 정보업체들은 아무리 그 먹통 시간이 오래된다 하더라도 넷플릭스법에서 벌금을 먹일 수 있는,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네. 근데 저 이번에 유튜브가 1시간 정도 먹통이 되고 나니까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답답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구글 의존증에 대한 좀 우려도 이번에 많이 좀 회자가 됐던 것 같고요. 또 서비스를 좀 분산해야 하는 거 아니냐, 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경제학에서도요, 독점의 폐해는 그 어떤 불법 행위보다도 더 나쁘다. 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한때 우리나라가 마비되고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농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의 경제적 권력을 이용해서 혼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가면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IT 업체들의 독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글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데는 거의 시장 점유율이 100%에 가까워요. 네. 그래서 유튜브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보 통제도 할 수 있고 끊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너무 크다. 그래서 강제로 분할하는 그런 것을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법적 장치를 시동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고 외국 기업. 외국 기업이고 자칫 잘못하면 국제 간의 통상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자세죠. 그래서 국회에서도 구글 관계자들을 그 국정감사장에 불렀을 경우에도 책임자가 나타난 사례가 없습니다. 예. 그런 정도로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돼서 지금 독점의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저런 독점을 우리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인들 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서 한 업체가 시장을 농단할 수 없도록 다양화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뼈저리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글이 정말 구글에서는 입장이 그렇게 공짜로 해주는 게 많은데 잠깐 이렇게 먹통됐다고 예. 해서 뭐 그런 거 어떠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나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손해배상을 할 경우에는 무료 서비스, 공짜 서비스에 잘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라고 손해를 배상하라. 이것은 국제적인 법리에 어긋난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인데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저 구글이나 유튜브들이 또 많은 그 페이스북, 아마존들이 다양한 독자들, 그 시청자들을 독점하는 것을 기화로 해서 광고를 내서 수입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광고를 가져간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전 세계가
이 IT 독점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예. 비단 구글과 이 넷플릭스, 아마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내에서 네. 우리가 지금 검색 사이트 네이버가 독점하고 있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카톡을 독점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에 좀 성숙되고 진지한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